네, 이번 시간은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원은 학생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을 우리는 원이라고 하는데 자, 이 원은 여기에 면이 아니라 요 선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뭐 배웠죠? 점, 직선 이렇게 배웠죠. 자, 거기에 이어서 우리는 이 원이라고 하면 뭐를 의미하는 거다? 원은 곡선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곡선을 공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은 곡선이다. 되겠죠? 자, 원은 곡선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럼 어떤 도형을 우리가 원이라고 부르느냐? 그냥 동그라미 그게 원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도형을 원이라고 하느냐? 도형은 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점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모여 있을까요? 네, 여기에 한가운데 어떤 고정된 점이 있습니다. 고정된 점이 있고 이 점으로부터 어느 점을 찍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이 원 위에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거리가 있을 겁니다. 이 거리랑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는 항상 같게 나오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입니다. 컴퍼스 대고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이 어떤 도형이냐라고 물으시면 앞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를 우리는 앞으로 원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생소한 용어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정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정점은 줄임말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점은 고정된 점, 한 점을 고정시켜 놓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겁니다. 여기는 고정점에서 고자를 뺀 이야기입니다. 되겠죠? 그럼 어디가 고정되어 있는 점일까요? 네, 여기가 고정되어 있는 점이겠죠. 요 점. 자, 우리는 이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원의 중심이다 라고 부를 겁니다. 이 고정되어 있는 점을 이 원의 중심이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같은 거리. 예,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그림에서는 어떤 거리겠어요? 그림에서는 자, 이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R이라고 하시고 이 같은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이다 라고 부르실 겁니다. 같은 거리 반지름.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배워서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또 좀 생소한 용어가 좌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좌치. 우리 직선하면서도 조금 들어보긴 했지만 자, 좌치는 도형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도형을 이야기하는 자, 요 점들이 도형이라 그랬죠. 자, 점 하나가 하얀 눈밭에 이렇게 발자국을 남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흔적이 남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자취랑 같은 말은 흔적입니다. 점들이 어떤 흔적을 남겼다. 흔적. 근데 요거는 이제 점 하나의 관점에서 본 거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점들이 모여 있다. 점들의 모임 또는 점들의 집합. 점들의 모임 또는
점들의 집합. 괜찮죠? 자, 여기에 점들의 모임, 점들의 집합, 점의 흔적, 점의 자취. 자,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점들이 모여 있는 거를 우리는 도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도형. 자, 도형은 점들이 모여 있는 것 또는 점들이 남긴 흔적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다시, 자, 우리가 단순히 동그라미라고 생각했던 원은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도형을 원이라고 할 거냐? 어떤 도형을 원이라고 할 거냐?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또는 흔적, 모임, 집합을 우리는 원이라고 부를 겁니다. 괜찮죠? 자, 원을 정의 내렸으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자, 이 원에다가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이 원을 좌표 평면에다 올려놓고 이 점들 사이에 관계식 또는 방정식을 만들어 낼 겁니다. 그걸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십니다. 원의 방정식.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학습할 테마는 두 번째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두 번째는 원의 방정식. 자, 원의 방정식을 하기 전에 우리 잠깐 어떤 도형의 방정식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배경으로 아셔야 되는 사항들을 하나 노트를 하겠습니다. 노트. 자,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도형의 방정식. 자, 어떤 도형에 이름표를 붙여줄 때는 단계적으로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세 가지 형태의 방정식의 형식이 있는데 일종의 표현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형식 중에서 자, 첫 번째는 기본형이라고 불리는 표현 형식이 있습니다. 기본형. 그 다음 표준형이라고 불리는 양식이 있습니다. 표준형. 그 다음 일반형이라고 불리는 양식이 있습니다. 일반형. 어떤 도형이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직선이라면 직선의 방정식이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좀 익숙하죠? 포물선이라면 포물선의 방정식이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그렇죠?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우리 이과로 갈 친구들은 기하라는 교과 과목에서 여러 가지 도형들을 공부를 하면서 방정식을 만들 건데 계속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기본형은 가장 말 이름 그대로 기본이 되는 형태겠죠. 여기는 어떤 도형을 누구를 중심으로 방정식을 표현하시느냐면은 0,0, 즉 원점을 중심으로 방정식을 표현한 형태입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표현을 합니다. 중심이란 표현을 쓰면 원이랑 헷갈리니까 여기는 원점과 관련이 있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기본형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표준형을 만듭니다. 기본형을 가지고 표준형을 만드는데 표준형은 어떻게 만드시느냐? 평행이동을 시키십니다. 평행이동. 평행이동입니다. 자, 평행이동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단원인 도형의 이동에서 하실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직각으로 움직이게 위치를 옮겨 놓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점을 중심으로 형태를 잡아주고 위치를 평행이동으로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표준형으로 만들었으면 이 표준형을 가지고 일반형을 만듭니다.
일반형은 우리가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로 바꾼다라고 해서 일반형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표준형을 모든 문자 또는 식을 다 좌변으로 옮기고 우변을 0으로 만든 형태입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일반형이 나오시는 겁니다. 식을 정리를 합니다. 식을 정리를 하시면 이게 일반형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우리 좀 익숙한 직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도형이든 도형의 방정식은 기본형과 표준형과 일반형이 존재하시더라. 자, 요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면 우리 직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선입니다. y는 3x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형태를 원점을 지나는 직선, 즉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형, 기울기가 3인 직선의 기본형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형입니다. 괜찮겠죠? 자, 요 직선을 어떻게 한다? 평행이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자, 평행이동 하실 수 있죠? y는 3에 x 마이너스 1, 자, 여기 마이너스 3인데 넘어가서 플러스 3이 되시는 거죠. 요거를 좀 예쁘게 정리를 하시면 y는 3x 다시 원점으로 가서 별로네요. 여기 조금 숫자를 좀 바꿉시다. 그쵸. 다시 원래대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를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2가 될 거고, 우리는 이런 형식을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르십니다. 표준형. 물론 이렇게 표현을 해도 표준형인데 조금 더 예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거를 우리는 정리를 합니다. 한쪽으로 다 몰아서, 자, 한쪽으로 몰아서 y를 넘기겠습니다. y를 넘기시면 이렇게 되죠.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퀄 0. 이거를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일반형. 자, 요 체계를 알겠죠? 기본형과 표준형과 일반형. 자, 그래서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 때는 항상 기본형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고, 왜냐면 모든 형태들은 기본형에서 잡힐 겁니다. 그리고 평행이동을 시키시면 표준형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표준형을 식을 정리한 게 일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느냐면은, 자, 일반형을 가지고 표준형으로 가실 수도 있어야 되고, 표준형을 가지고 일반형으로도 배정하실 수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 표준형을 보고 원래 어떤 형태의 도형이었는지 기본형을 유출을 해 주실 수도 있어야 되고, 기본형을 가지고 표준형으로 만들 수도 있어야 됩니다. 도형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순서대로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을 만들어 보고, 평행이동을 시켜서 표준형을 만들어 보고, 표준형을 만든 뒤에 식을 정리해서 일반형을 만들어 볼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을, 자, 원이라는 도형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체를 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 건데, 자, 어떤 순서대로 만들 거다?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순서대로 만들 거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기본형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입니다.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 괜찮죠? 자,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은 자, 중심이 원점인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 기본형은 중심이 0,0입니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을 R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R인 원을로 만들어진 방정식이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기본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유도를 해볼 건데 오전에 한 가지 더 노트를 좀 하겠습니다. 자, 노트는 우리가 원이라는 도형은 앞에서 뭐라고 했죠? 어찌어찌한 자취죠, 자취. 그래서 그러면 원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좌취의 방정식 다 같은 말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자취의 자, 요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자취의 방정식 이런 말을 들어볼 겁니다. 자취의 방정식과 도형의 방정식은 같은 말입니다. 도형의 방정식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문제에서 어찌어찌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말이나 어찌어찌 했을 때 나오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취의 방정식이랑 도형의 방정식은 같은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취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니까 즉 도형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 원이나 직선같이 유명한 도형들은 구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에 맞는 도형이 어떤 도형이 나올까 생각해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요령은 물론 그 상황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그림을 그렸더니 도대체 얘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잘 감이 안 온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기계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자, 그래서 스텝별로 자, 어찌어찌한 점들의 자취를 구하세요라고 하시면 첫 번째 스텝으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나는 어떤 점의 자취를 구하느냐. 즉 구해야 되는 점, 구하라고 하는 점을 항상 자, x, y라고 두셔야 됩니다. x, y. 왜냐면 우리는 x와 y로 표현된 방정식을 만들 거기 때문에 x, y라고 세팅을 하십니다. 나는 어찌어찌한 이 점을 x, y라고 할 겁니다. 두 번째 스텝은 그러면 그 점이 어찌어찌 한다는 조건이 있을 건데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정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만족시키는 방정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다시 설명해 드린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요 작업을 잘 못합니다. 누구를 x, y라고 둬야 되나? 이쁘네요. 그죠? 자,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어떤 점을 x, y라고 둬야 되냐? 그걸 찾아내시고 그럼 얘네들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냐? 자, 어떻게 방정식을 작성하는지는 우리가 여기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을 가지고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은 자, 아까 설명했듯이 자, 이거 봅시다.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을 만들고 싶습니다. 요거를 지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자취의 방정식의 문제 형식으로 문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지워야 되죠? 네.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는 말이랑 같은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문제가 주어지느냐면은 0,0으로부터 거리가 R로서 일정한 점들의 좌치를 나타내는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게 원이란 걸 알면, 그렇죠? 실은 원이란 걸 알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뒤에는 그냥 바로 방정식을 만드시면 되는데, 우리가 아직 원의 방정식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스텝으로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러면 나는 일정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쵸? 일정한 점. 자, 이 점 자체를 x, y라고 둡니다. x, y.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은 뭐죠? 조건. 이 x, y들은 0,0으로부터 거리가 r로서 다 똑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상황을 설정을 해보시면 여기에 0,0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x, y들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거리가 얼마가 되면 되죠? r이 되면 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두 점 사이의 거리. 0,0과 x, y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진다 그랬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가 누구로 일정하다? r로서 일정하다. 방정식 나왔죠? 누구에 관한? xy에 관한 방정식. 이렇게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조금 더 예쁘게 정리를 하시면 양변 제곱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신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입니다 라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우리는 이 친구를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괜찮죠? 얘가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기본형, 자, 여기서 중심이 0,0, 반지름이 r이라는 사실을 읽어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조금 연습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자, 그럼 똑같이 문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과정을 안 거치셔도 된다 이겁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원래는 일반적인 어떤 도형인지 모를 때는 이 과정을 거쳐서, 즉 구하라고 하는 점을 x, y라고 두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정식을 구해서 정리를 해서 방정식을 만들어 내시면 되는데, 이제 원이라는 사실을 알면, 원이라는 사실을 알면 바로 방정식을 작성해 주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7인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중심이 0,0이니까 원의 방정식이 기본형이다. 원의 방정식이 기본형은 어떻게 작성이 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이어서 7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죠? 알겠습니까? 자, 이게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기본형을 어떻게 평행이동을 시키게 되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표준형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도 역시 그냥 일반적인 중심이 0,0이 아닌 경우인데, 그것도 앞서서 이야기한 요 테크닉을 이용하셔서 유도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다른 도형을 공부를 할 때를 대비를 해서 순서 표현 과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인데, 이 표준형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원래 기본형이 존재를 하시고 기본형이 있습니다. 이 기본형을 평행이동을 시켜서 표준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신다? 평행이동. 그래서 도형의 평행이동과 관련해서는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거고, 미리 그 이동을 하는 표현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동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한 번 더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원의 방정식의 그렇지만 원의 방정식 표준형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는 것은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기본형의 방정식을 하나 써보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r제곱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입니다. 자, 중심이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반지름은 r입니다. 자, 이 원을 평행이동을 시켜볼 겁니다. 평행이동을 시켜볼 건데, 어떻게 평행이동을 시킬 거냐면 x축으로 알파만큼, y축으로 베타만큼 평행이동을 시킵니다. 자, 어떤 도형을 평행이동시킬 때는, 자, x축으로 알파만큼 평행이동시킬 때는 x 대신에 x-알파를 집어넣으시면 되고, y 대신에 y-베타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을 시키시면 누가 나오시느냐면은 x-알파, x 대신에 x-알파를 쓰는 겁니다. 이거의 제곱이고 더하기 y-베타의 제곱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r제곱. 자,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방정식, 이 x와 y에 관한 방정식을 앞으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심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점을 이동시키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0,0을 x축 방향으로 알파만큼, y축 방향으로 베타만큼 이동을 시키게 되면 중심이 얼마가 될까요? 중심은,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 더하기 빼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0에다가 알파를 더하니까 알파, 베타가 되실 거고, 반지름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겠죠. 그대로 들어서 옮겨버릴 거니까. 반지름은 r로서 똑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항상 이런 방정식을 봤을 때 기본형이 누구고 중심이 이거였고 여기서 얼마만큼 평행 이동되어서 왔으니까 다시 0,0에서 얼마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서 중심이 이거야 라고 하면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읽어낼 겁니다. 자, 중심의 x좌표는 알파는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시면 되느냐면은 이 친구가 0이 되는 x값을 찾으시면 되고 y좌표는 이 친구가 0이 되는 y값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반지름은 여기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루트 씌우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면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고 원의 방정식이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으면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이 3입니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자
원의 방정식이란 거 아시면 되고 원을 표현하는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중심의 좌표가 얼마가 될까요? 중심의 좌표는 네. 자, 여기가 0이 되는 x값 얼마죠? 마이너스 1. 여기가 0이 되는 x값 y값 얼마죠? 5.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5이고 자, 조심해야 될 거는 자, 요게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그럼 제곱하기 전에는 얼마였을까요? 반지름은 네, 루트 3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5,7이고 반지름이 얼마가 볼까요? 3인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원의 방정식 만드세요 라고 하면 기본형으로 해야 되나요? 표준형으로 해야 되나요? 일반형으로 해야 되나요? 뭘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5,7 반지름이 3인 원의 방정식은 어떤 형식이 표현이 편하시냐면은 표준형이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x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7의 제곱 이퀄 반지름이 3이니까 3의 제곱이어서 9 하시면 되겠죠. 검산도 해보십니다. 자, 얘가 중심이 얼마가 나오죠? 얘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5 괜찮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y값 7 괜찮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어렵지 않죠? 자, 일반형은 자, 요거를 넘겨놓고 완전 제곱식 풀어줘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입니다. 일반형입니다. 세 번째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자, 일반형은 어떻게 만든다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일반형은 표준형이 있는데 요 표준형을 자, 식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식을 정리. 식 정리. 되겠습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표준형은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면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알파 아는 값입니다. y 마이너스 베타, 베타도 아는 값입니다. 그지? 이퀄 r 제곱입니다. 자, 이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고, 자, 여기서 중심과 반지름을 읽어볼까요? 자, 중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심은 알파, 베타. 반지름은 R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요거를 우리는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할 겁니다. 어떻게 R제곱을 넘기고 얘를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빠르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앞에 거 완전 제곱식 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알파의 x 플러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베타의 y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퀄 0. 자,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랑 썼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알파의 x 마이너스 2베타의 y 나머지들은 다 상수 알파제곱 베타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이퀄 0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 여기 어차피 아는 값이라 그랬죠? 근데 숫자로 나오겠죠, 여기가? 여기도 마찬가지 숫자로 나오겠죠? 얘도 어차피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뭐라고 붙일 거냐면은 자, 일반적으로 이 친구를 라지 A, 얘를 라지 B, 얘를 라지 C라고 붙여서 결론은
이 표준형의 방정식을 정리를 하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equal 0 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이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자, 봅시다. 우리 아까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갈 때 도형 자체를 이동을 시켰는데 여기는 도형이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 도형이나 가만히 있는데 표현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중심도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에 중심도 알파, 베타가 되셔야 됩니다. 반지름도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반지름도 그대로 R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얘가 A인데, 중심이 알파, 베타니까, 요거를 넘겨서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시면 되겠죠. 알파가 누구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시겠죠.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시더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은 여기서 R을 찾을 건데 반지름은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C니까 R제곱 넘어가시고 C를 이쪽으로 넘기시면 자 우리는 반지름의 제곱을 어떻게 구하시느냐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C를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건 왜 썼냐 조금 이따 다시 문제를 하나 해보고 요거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인데 일반형은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방정식의 특징은 첫 번째 x, y에 대한 관한 2차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이다. 두 번째는 xy의 자,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어떻죠? 같다. 개수가 같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을 보고 우리는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를 점을 찍었을 때 어떤 도형이 될까는 이 방정식의 형태를 보고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 이퀄 0 이러면 자 요거 xy, x, y 점 찍으면 어떤 도형이 나와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직선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직선. 자, 같은 방법으로 자 선생님 이렇게 쓰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여기 어차피 중심하고 구해볼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별로고 4y 하겠습니다. 4y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는 어떤 xy에 관한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원이라고 말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 원의 방정식이잖아 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 x 2차, y 2차 그 다음에 2창의 개수들이 같다. 이렇게. 그럼 중요한 걸 하나를 이야기를 안 했네요. 자, 세 번째는 누가 있으면 안 되느냐면은 x, y 또는 뭐 x 제 3차가 등장하시면 안 되니까 x, y라는 항이 있으면 걔는 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잘 만나시진 않겠지만 x, y라는 항이 있다 없다? 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야지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 더 써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번째는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다 큰 수가 나와야 됩니다.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신다? 조금 이따 볼 건데 얘가 0보다 큰 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것도 문제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자,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우리는 이 방정식을 보고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얘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3번까지의 조건은 만족하죠. 그리고 문제에서 이걸 원의 방정식이라고 줍니다. 근데 말 안 해도 우리가 원이란 걸 체크를 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요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시면 자, 그러면 일단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면 자, 이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 일반형, 표준형, 기본형? 그쵸, 일반형이죠.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중심의 좌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적인 방법은 이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완전제곱식으로. 자,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2x 따로 쓰시고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y 따로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1은 넘어가서 플러스 1이 됐습니다. 요거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려면 여기에 플러스 1이 되시면 되겠죠. 양변에 똑같이 1 더하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4를 더하시면 완전제곱식이 되겠죠. 양변에 똑같이 4를 더합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죠?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6이 되어서 따라서 결론은 중심의 좌표가 얼마가 될까요? 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 반지름은 얼마라고 하시면 됩니까? 반지름은 루트 6입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 원의 중심과 반지름은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더라.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근데 우리 뭘 쓸 거냐면은 아까 다시 돌아본다고 한 거 요거를 좀 쓸 겁니다. 여기를 별로네요. 지저분해지네요. 그래서 자, 여기에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해놨던 거 요거랑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좀 쓸 겁니다. 여기를 한번 적용시켜서 가볼게요. 자, 마이너스 2분의 a는 자,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x 1창의 개수를 반으로 가르고 나서 부호를 바꾼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b는 y 1창의 개수를 반으로 가르고 나서 부호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이 방정식에서 표준형으로 안 바꾸고 중심과 반지름을 찾을 겁니다. 자,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를 반으로 가르면 마이너스 1이죠. 부호를 바꾸면 1. 중심의 x좌표는 1이고, 자, 여기 반으로 가르면 2죠.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2. 중심은 1,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복잡한 과정을 안 거치고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찾느냐? 우리는 반지름의 제곱을 찾을 건데, 그쵸? 우리 아까 여기서 다시 봅니다. 여기에 중심이 알파, 베타였는데, 이게 알파였습니다. 이게 알파. 이게 베타입니다. 그럼 반지름의 제곱은 알파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 베타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 그리고 C를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갑니다. 반지름의 제곱을 구할 건데, 우리가 구해놓은 중심을 제곱하면 됩니다. x좌표를 제곱하면 1이죠.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죠.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인데 뺄 거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부호를 바꿔서 그냥 데리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이 6입니다. 그러니까 루트만 씌우면 되겠죠. 반지름은 루트 6이 되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원래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때는 여기에서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이 상태에서 읽어내세요 라고 하는 게 교과서적인 방법인데, 우리는 그거를 조금 압축을 해서 여기에서 그냥 바로 중심과 반지름을 찾는 걸 연습을 좀 하시자 이겁니다. 한 번 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3 이퀄 0이 있습니다. 원의 방정식입니다. 중심을 구해볼까요? 중심의 좌표. 선생님 x 1차의 개수가 없는데, 없으면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없으면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냐면은 0 곱하기 x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죠? 반 가르고 부호 바꾸면 그래도 0이겠죠. 그 다음에 y좌표는 반 가르고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2. 그쵸? 그래서 중심은 0,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의 제곱을 구해볼까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거 제곱, 0의 제곱, 0. 안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 4. 부호 바꿔서 데려올 거니까 플러스 3이어서 7. 그래서 반지름이 얼마냐라고 물으면 루트 7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요거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래도 중심과 반지름을 먼저 구한 뒤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루트 7의 제곱 7 이러시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간혹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k 이퀄 0이라는 이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되고 싶다 라고 합니다. 그럼 원의 방정식이 되는 조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 자, 이런 형식의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첫 번째 x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해야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x 2차, y 2차, 네, 2차 방정식 맞습니다. 두 번째는 x 제곱의 개수랑 y의 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x 제곱의 개수 1이고 y 제곱의 개수 1이죠. 이것도 만족합니다. 세 번째는 xy라는 항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 xy라는 항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럼 원의 방정식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네 번째 조건들. 요걸 가지고 반지름을 구했으면, 또는 반지름의 제곱을 구했을 때 0보다 큰 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 네 번째 조건만 만족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래도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심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얼마가 되죠? 1, 그죠? 마이너스 2. 이제 금방 되겠죠? 자, 여기에서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요거 제곱하시면 1 더하기 요거 제곱하시면 4. 그 다음에 상수항 k인데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k인데, k값 아무거나 집어넣었다고 다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다 커져야지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k는 5보다는 작은 숫자를 써야지 원의 방정식이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k 자리에 예를 들어서 10이 써져 있다 라고 하면 단순히 xy에 관한 2차 방정식일 뿐, 만족시키는 x, y를 점을 아무리 찍어도 원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k는 5보다 작은 숫자가 써져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숫자로 주어져 있을 때는 원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정식을 제시를 하겠죠.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더라.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다양한 형태의 원의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